오늘은 회전 분광학을 통해서 분자 구조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선형 3원자 분자인 경우에는 두 개의 거리를 알게 되면 분자 구조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개의 거리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두 개의 실험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실험은 황을 32번으로 치환한 분자의 로테이셔널 콘스탄트를 측정을 하고, 두 번째 실험에서는 황을 34번으로 치환한 다음에 로테이셔널 콘스탄트를 측정을 합니다. 먼저 거리를 정할 텐데요. 여기가 무게중심이고, 무게중심으로부터 황사의 거리를 RS, 무게중심으로부터 카본 사이의 거리를 RC, 옥시전 사이의 거리를 RO라고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식을 다음과 같이 변형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제 이 식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식에서 m을 왼쪽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RSO는 황과 산소 사이의 거리인데, 황과 산소 사이의 거리는 ROC와 RCS의 합으로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양변을 MS로 나눠줍니다. 그럼 여기 MS가 사라지고 여기 MS가 사라져서 이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을 얻고, 첫 번째 항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식을 사용을 할 텐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황을 32번으로 치환해서 실험 데이터를 하나 얻고 34번으로 치환해서 실험 데이터를 하나 얻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회전 분광학을 통해서 구하는 것은 로테이셔널 콘스탄트고요. 그 로테이셔널 콘스탄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2번으로 치환한 분자의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를 I라고 표현하고, 34번으로 치환한 분자의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를 I'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32번 황의 질량을 MS, 34번 황의 원자의 무게를 MS'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자량을 M이라고 정의할 텐데, 32번 황 분자의 분자량을 M, 34번 황으로 치환된 분자의 분자량을 이제 M'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이용을 해서 이 식을 다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개의 식을 얻게 됩니다. 32번 황으로 치환한 분자의 식, 34번 황으로 치환한 분자의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식에서 아래식을 빼줄 텐데요. 보면은 이 항과 이 항, 세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이 같기 때문에 상쇄가 됩니다. 그래서 위식에서 아래식을 빼주게 되면 이제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파란색 부분이 얘고, 이 빨간색 부분이 이제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MC와 ROC의 제곱이 같기 때문에 두 개를 이제 바깥으로 빼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식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식은 복잡하지만 ROC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대부분의 것들이 질량들이죠. 뭐만 알면 되냐면 이제 I하고 I'만 알면 되고, 이것들은 앞서도 얘기했지만 회전 분광학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는 I하고 I'은 각각 황을 32번, 34번으로 치환했을 때의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 값입니다. 이게 바로 회전 분광학을 통해서 구한 회전 상수값들입니다. 살짝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 학식 시간 때 배웠던 이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I를 계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한 I하고 I'을 각각 이 식에다 집어넣어 주게 되면 우리가 ROC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한 값이 대략 1.16 곱하기 10^-10승 미터 정도 됩니다. 그럼 이 식을 ROC 값을 이용해서 다시
RCS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RCS 값은 우리가 앞에서 구한 식에서 아무 식이나 하나 대입하면 되겠는데, 이 식에서 우리가 ROC를 이미 구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I는 측정한 것이고 M으로 되는 것들은 전부 질량값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RCS의 2차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차식을 풀게 되면 우리가 RCS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선형 3원자 분자의 구조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조금 다른 케이스인데요. NH3 혹은 NF3의 분자 구조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분자는 이제 시메트릭 탑이고요. 이 분자의 구조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파라미터가 필요합니다. N과 F 사이의 거리 R, N과 F와 N 사이의 각도 세타를 알게 되면 우리가 이 분자의 구조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파라미터가 두 개이기 때문에 실험을 두 번을 해야 됩니다. 실험을 어떻게 하냐면 이 나이트로젠이 동위원소가 있기 때문에 한 번은 14번으로 한 번은 15번으로 측정을 해서 우리가 이제 두 개의 데이터를 얻게 됩니다. 자, 이것은 시메트릭 탑이기 때문에 두 개의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 값이 같습니다. 이 축에 수직한 축이 두 개가 있겠죠. 이 축과 이 축에 대한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를 우리가 I 퍼펜디큘러라고 부르고, 요 까만색 화살표로 표현된 축을 우리가 I 패러렐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보통 이제 우리가 피기 엑시스라고 부르죠. I 패러렐. 그래서 우리가 이제 R과 세타에 대해서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 값을 수학적으로 구해보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조졌다라고 하고요. 질문에서 그래서 구조를 결정하기 위해서 마이크로웨이브 스펙트럼을 찍었다는 거죠. 질소를 14번으로 치환하고 15번으로 치환해서 모멘트 오브 로테이션 콘스탄트 값을 측정을 해보니까 이제 다음과 같은 값이 나왔다는 것이 이제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R과 세타를 구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일단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게 이제 마이크로웨이브 스펙트럼을 찍었다라는 거죠. 근데 마이크로웨이브 스펙트럼에서 찍히기 위해서는 분자가 회전 운동을 하면서 다이포 모먼트가 바뀌게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분자가 이쪽 축으로 회전하게 되면은 이 다이포 모먼트가 바뀌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방향의 회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I 패러렐이라는 정보는 구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는 무엇에 관한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냐면은 I 퍼펜디큘러에 관한 데이터라는 거죠.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쪽 부분을 우리가 피기 엑시스라고 부르는데, 피기 엑시스 방향의 회전에 대해서는 다이포 모먼트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마이크로웨이브에서 흡수로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데이터는 필요가 없는 데이터라는 거죠. 이게 필요한 데이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필요 없다는 데이터를 그려놓은 슬라이드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복습해본 시메트릭 탑 분자 같은 경우에는 이 회전 에너지가 두 개의 양자수에 의해서 의존된다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왜냐하면 시메트릭 탑 분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럭비공 같은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쪽 방향으로 회전하는 거랑 이쪽 방향으로 회전하는 거랑 회전 에너지가 다릅니다. 이제 그 부분을 설명해 주는 것이 이제 D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이 데이터가 0에서 1로 가는 트랜지션이 아니고 1에서 2로 가는 트랜지션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에너지 차이는 2B가 아니고 이제 4B로 계산해야 된다는 것이 좀 주의해야 할 일입니다. 트랜지션 프리퀀시가 42,723MHz이기 때문에 이 주파수를 이제 줄 단위로 이제 바꿔준 것이 값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4B랑 같기 때문에 이걸 4로 나눠주게 되면 우리가 B 값을 에너지 단위로 표현한 값이 되고, 앞서서 정리했던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와 로테이션 콘스탄트 간의 상관관계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 값을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5번 나이트로전으로 치환한 데이터도 이제 얻을 수가 있고, 같은 방법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 값을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멘텀 분석값에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R과 세타의 함수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개의 식을 얻었고요. 앞서와 마찬가지로 이제 아래식에서 이제 위식을 빼줄 계획입니다. 빼주게 되면은 이 앞의 항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상쇄돼서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까만색 부분은 위식이나 아래식이나 공통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란색 부분과 빨간색 부분의 차이로 표현이 되고요. 그 차이는 실험 데이터를 빼줘서 이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은 질량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값이 얼마인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값을 이용을 해서 이 값을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해주게 되면은 요 부분이 파란색 부분이죠. 그리고 얘들은 이제 질량값이니까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1 빼기 코사인 세타의 R 제곱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이 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개씩을 얻었습니다. R과 이제 세타에 관한 식 두 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연립해서 풀게 되면 우리가 R과 세타를 구할 수가 있어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 분자의 구조를 결정하게 됩니다. 형식은 거의 비슷한 거죠. 두 개의 파라미터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 두 개의 실험을 해야 되는데 특정 원소를 동위원소로 치환해서 식을 두 개를 만든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 해볼 만한 문제는 뭐냐면요. 벤젠의 구조를 결정하는 겁니다. 벤젠도 마찬가지로 두 개의 파라미터를 알게 되면 구조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각도는 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각도는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두 개의 파라미터로서 벤젠의 구조가 결정이 됩니다. C와 H 사이 거리, 그 다음에 C와 C 사이 거리 두 개를 알면 C와 C 사이 거리, C와 H 사이 거리를 알게 되면 우리가 이 벤젠 분자의 구조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얘도 이제 두 개의 실험이 필요한데요. 실험은 한 번은 이거를 수소로 치환한 원래 정상적인 벤젠의 회전 분광을 통해서 로테이셔널 콘스탄트를 측정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H를 이제 듀테름으로 치환을 해서 또 마찬가지로 로테이셔널 콘스탄트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CC와 CH를 거리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해보면 아마 이 값이 이제 두 개가 나올 텐데요.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 벤젠 분자는 다이폴 모먼트가 없습니다. 대칭이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마이크로웨이브 스펙트럼은 찍히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구조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분광학을 써야 되냐면은 라만 분광학을 써야 됩니다. 이 분자가 회전하면서 폴라리제빌리티는 바뀐다는 거죠. 자, 근데 이 벤젠 분자는 시메트릭 탑 분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요 축에 대한 회전하고 요 축에 대한 회전의 모멘텀 분해적값을 계산을 해보면은요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평면의 수직인 축이 이제 또 다른 모멘텀 분해적값을 주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앞서와 마찬가지로 I 패러렐과 이제 I 퍼펜디큘러가 있습니다. 이 패러렐은 어느 방향이냐면은 이 면의 수직인 방향을 우리가 I 패러렐이라고 부르고요. I 퍼펜디큘러는 그것의 수직한 요축과 요축을 우리가 I 퍼펜디큘러라고 부르는데, 그러면은 앞서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측정하는 요 데이터가 I 패러렐이냐 I 퍼펜디큘러냐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앞서 우리가 이거는 마이크로웨이브 스펙트럼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이제 라마 스펙트럼을 지킨다고 했었죠. 네, 라마 스펙트럼을 지켰을 때는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은 이제 폴라리제빌리티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럼 질문은 뭐냐면은 이 축으로 회전했을 때 폴라리제빌리티가 바뀔 것이냐, 아니면 이 면의 수직한 방향으로 회전했을 때 폴라리제빌리티가 바뀔 것이냐를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둘 중에 어떤 데이터를 써야 할지를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서 이 데이터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식이 두 개가 나오니까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거리 두 개를 결정할 수가 있고요. 답은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